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제4장 기술 테스팅을 위한 품질 특성 30 대치성 테스팅 PDF. 여기서 이제 발췌한 내용인데요. 소프트웨어 품질의 한 측면인 대치성 테스팅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랄까, 시스템의 부품을 교체하듯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치성이라는 게요. 사실은 ISO 2510 표준에서 정의하는 이식성이라는 더 큰 개념의 일부입니다. 아, 이식성 아네요? 네. 이식성에는 보통 설치성, 적응성,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룰 이 대치성 이렇게 포함되거든요. 그렇군요. 설치하고 적응하고 또 바꾸고 다 포함되는 거네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히 뭐 나중에 생각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설계, 그 아주 초기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키텍처 리뷰 같은 걸 통해서 잠재적인 이식성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정 운영체제에 너무 의존적으로 만들진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 바꾸려면 힘드니까요. 네네, 미리미리 봐야 한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구체적으로 대치성 테스팅이라는 건 뭘 테스트하는 건가요? 네, 대치성 테스팅은 말 그대로 시스템 안에 있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다른 컴포넌트로 얼마나 잘 대체할 수 있는지 이걸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른 걸로 바꿔 끼울 수 있나 보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이게 특히 그 상용기성 소프트웨어, 쿼츠라고 하죠. 아, 코치요? 네, 그런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물 인터넷, IoT 애플리케이션처럼 여러 요소가 막 결합된 시스템에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하긴 COTS나 IoT면 진짜 여러 개를 가져다 쓰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테스트 방법으로는 만약에 대체할 컴포넌트가 준비되어 있다면 직접 바꿔 끼워보는 거죠. 기능 통합 테스트랑 병행할 수 있고요. 직접 해보는 게 제일 확실하겠네요. 네. 근데 그게 안 될 때도 많으니까요. 그럴 때는 아키텍처나 설계 단계에서 기술 리뷰나 인스펙션을 통해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 설계 단계에서도요? 그럼 뭘 보나요? 그때는 주로 그 교체될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봅니다. 다른 부분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인터페이스의 명확성. 아, 그게 핵심이군요. 그럼 이게 청취자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결국에는 시스템의 유연성, 그리고 유지보수 용이성, 또 미래의 확장성하고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유연성, 유지보수, 확장성. 다 중요한 거네요. 네. 특히 그 앞서 말씀드린 명확하게 정의된 인터페이스, 이거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게 잘 되어 있어야 정말 부품 교체하듯이 컴포넌트를 원활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인터페이스가 애매하면 바꾸려다 다른 것까지 다 고쳐야 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잘못하면. 혹시 좀 구체적인 실패 사례 같은 건 없을까요? 교체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됐던 경우라던가. 특정 프로젝트를 딱 집어 말하긴 좀 그렇지만요. 실제로 많은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에서 특정 COTS 솔루션에 너무 이렇게 깊이 의존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더 좋거나 아니면 더 저렴한 대안이 나와도 이걸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는. 네. 이게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뭐 라이센스 계약이라던가 기술 지원 문제 이런 것까지만 얽히면서 사실상 특정 회사에 종속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죠. 와, 이건 단순히 기술적 유연성 문제가 아니네요. 거의 비즈니스 전략 차원의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치성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적 편리함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테스트 방법으로 인터페이스 명확성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레고 블럭 비유 같은 걸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비유 같아요. 레고 블록은 그 연결 부위 규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블록이든 그 규격만 맞으면 착착 끼울 수 있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정해진 규약대로만 데이터를 주고받고 기능을 호출하도록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면 내부가 어떻게 바뀌든 다른 컴포넌트에 영향을 안 주고 교체할 수 있는 거죠. 아하, 이해가 확 되네요. 근데 만약 그 인터페이스가 불명확하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한 컴포넌트의 내부 구현 방식에 다른 컴포넌트가 막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 바꾸려면 연쇄적으로 다른 것도 다 뜯어 고쳐야 하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작업이 됩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API 계약, 컨트랙트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랑 좀 비슷한 맥락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같은 원리죠. 서로 약속된 방식으로면 소통이 유연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대치성이라는 품질 특성이 우리 청취자들께 중요한 이유는 결국 시스템의 장기적인 유연성, 유지보수 용이성, 그리고 미래 확장성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장은 뭐 특정 컴포넌트를 바꿀 계획이 전혀 없더라도요. 처음부터 높은 대치성을 확보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건 미래를 위한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미래를 위한 보험이요. 네, 기술은 계속 변하고 또 비즈니스 요구사항도 계속 바뀌게 마련이잖아요. 그때 가서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이 대치성이 잘 확보되어 있어야 훨씬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가 그걸 가능하게 하고요. 네, 오늘 대치성 테스팅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리하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얼마나 쉽게 교체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고 특히 코치나 IoT 같은 환경에서 중요하고 이걸 잘 하려면 결국 설계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인터페이스 정의가 필수적이다. 이 점을 기억하면 좋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한 부분을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게 단순히 기술적인 편리함을 넘어서서 비즈니스나 사용자의 어떤 선택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아, 선택권이요? 네, 예를 들면 특정 기술이나 어떤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그런 전략적인 이점 같은 더 큰 의미는 없을까 하는 겁니다. 이 대치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더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특성 너머의 비즈니스적 함의까지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